안녕하세요, 성민식당입니다. 오늘 다뤄볼 생선은 얼음돔입니다. 일단 지느러미를 잘라주는데 지느러미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자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뾰족해서 저걸로 찌르면 사람 살도 뚫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날카로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의 뭐 바늘로 쓸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찔러봤는데 진짜 들어갈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자, 얼음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맛있다고 인정받는 생선은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그냥 가성비로 먹기 좋다, 담백하다 정도의 얘기만 하시고 뭐 엄청 맛있다 요런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산 거는 이제 1kg 미만이 8,000원, 그리고 1kg 조금 넘는 게 만원이니까 가성비는 진짜 좋은 편이죠. 다만 이 친구는 선호로 받았기 때문에 선도 자체는 좋지만 살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음돔은 비늘이 단단하고 잘 안 쳐지기로 유명한 생선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가리랑 꼬리를 자른 다음에 주사기를 이용해서 남아있는 피를 방열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 저렇게 꼬리 쪽 대동맥에서 물을 주입하게 되면 이 생선살이 가지고 있었던 혈관의 여분의 피를 저렇게 제거할 수가 있어요. 활어일 때는 피가 충분히 빠져서 굳이 저 작업을 하지 않는데 오히려 선어일 때는 저 작업을 해주는 편이 비교적 살색이 좀 더 밝게 나오더라고요. 주사기는 가격도 얼마 하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집에서 선어를 손질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가 안 나올 때까지 몇 차례 반복을 해줬습니다. 자,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오롯이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어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피가 고여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통숙성을 하지 않고 빨리 오롯이를 떠서 수분과 핏기를 흡수해주는 편이 훨씬 더 살의 상태가 좋더라고요. 안쪽에 피나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숙성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생선의 어떤 비린 향 같은 게 더 많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살을 봤는데 생각보다 붉은 부분이 있어서 걱정을 하긴 했어요. 선어 같은 경우는 살에 피를 먹은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다른 얼음돔 손질 영상도 봤더니 얼음돔 자체가 저렇게 약간 붉은기가 좀 있는 생선이더라고요. 그리고 냄새를 맡아봤을 때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선어 특유의 뽑기가 잘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살 쪽에다가 해동지를 붙여가지고 잠시 보관을 해두면 이 살이 가지고 있던 많은 수분과 핏기도 빨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 작업을 먼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비뼈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비뼈를 제거를 했는데 저렇게 노란 부분이 있잖아요. 저렇게 노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쓸개가 오랫동안 닿아 있거나 해서 변색된 부분인데 저렇게 그냥 오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소금을 치고 다시 한번 해동지로 감싸서 숙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성이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분을 조절한다 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15 minutes later. 자, 다시 꺼내는 시간은 저렇게 해동지가 젖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저게 생선에 따라서 10분이 될 수도 있고요. 1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화면상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앞에서 묻었던 핏기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많이 제거됐습니다. 자, 일단은 등살만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살과 뱃살을 나눈 다음에 가운데 있는 가시도 제거하고요. 뱃살은 나중에 먹기 위해서 저렇게 싸놨어요. 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탈피하다가 실패한 조각이 저렇게 있죠. 탈피 잘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는데 시간이 늘어도 늘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자, 이제 썰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기름은 많이 올라왔는데요. 선어임에도 불구하고 식감은 좀 좋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막 맛있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가성비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omorrow. 이렇게 약간 애매한 맛의 회를 처리하는데 최고의 방법은 역시나 회덮밥이죠. 당근, 양배추, 부추, 미나리 등의 집에 굴러다니는 야채들을 각도 얇게 썰고 넉넉하게 썬 회에도 올려주세요. 그리고 역시 회덮밥은 초장 맛이죠. 초장을 듬뿍 뿌려서 드시면 되는데 저는 집에 있던 무생채도 넣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자, 이제 다음 날입니다. The next day.
잘 보관하고 있던 얼음돔을 나눠줘 볼까 합니다. 색이 막 변하거나 냄새가 나지 않아서 충분히 생식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저도 좀 먹을 거고요. 고양이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 녀석이 가시를 잘 발라먹지 못할 수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사람이 먹는 거랑 똑같이 회를 떴습니다. 제가 습관성 칼질 증후군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람이 먹는 거랑 똑같이 썰다가 왠지 흥이 나가지고 저렇게 꽃 모양도 만들어서 올려줬습니다. 뭐 호두가 꽃 모양 회를 본다고 해서 오 맛있겠다 하진 않겠지만은 뭐 그래도 굳이 싫어할까요?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호두용 회가 완성됐습니다. 과연 잘 먹을까요? 이게 뭐지? 꽃모양 생선이라니 대단한 걸 닌견. 어디 먹어볼까? 생선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 요리를 참 잘하네. 우리 애기들도 줘볼까? 냠냠냠냠. 일단 한 입 더 먹고. 맛있다. 얘들아.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라? 누가 오나? 엄마 어디 가요? 과연 맛있을까? 이게 과연 맛있을까? 오빠 뭐해? 엄마 어디 갔어?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 이거? 이게 무슨 소리야? 가자. 냄새는 되게 좋은데. 괜찮아, 맛보렴. 근데 누구 오고 있어. 어떻게 하지? 얘들아, 엄마 따라와. 가야 돼요. 오빠, 나도 같이 가. 얼른 따라와. 자, 같은 생선에 저도 이렇게 썰어서 먹었고요. 비록 다 먹는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릇이 싹싹 비워져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얼음돔 품질과 집 근처에 정착한 고양이의 식사까지 보여드렸고요. 좋은 게 있어서 저만 보면 아쉬우니까 같이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자,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귀여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성민식당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